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세 번째 주 3강 물체의 운동,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직선 운동은 1차원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속도와 가속도,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 그리고 순간 속도, 그리고 가속도,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선 운동의 제일 첫 번째 등속 운동, 그래서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그림과 같이 하나의 직선 위에서 떤 물체가 운동할 때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에서는 한쪽을 플러스 x라고 할 수 있고 원점 O에서부터 어떤 물체가 x0의 위치까지 갔다. 또는 x1까지 위치 갔다. 이렇게 직선상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1차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차원 운동에서 먼저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볼 텐데요. 우선 속도입니다. 속도 중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를 계산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자에다가 bar를 씁니다.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velocity에 v를 쓰죠. 근데 1차원 운동이고 x방향 운동이라서 x에 v 바 x라고 표시를 해보았고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총 걸린 시간, 여기서 델타 t,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화량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델타 x, 여기에서 델타 x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T1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시간, T0는 처음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시간의 변화량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위치의 변화량, 그들 사이에 나눗셈을 우리는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평균 속력이라고 써 있죠?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같지 않은 걸까요? 네,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총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 총 걸린 시간을 이동 거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변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네, 네, 이동 거리. 그래서 둘은 차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위는 그대로 이동 거리 또는 위치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미터, 그리고 시간의 단위인 세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둘을 나누어 줬으니까 단위도 나눗셈으로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다, 충분히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했는데, 매우 짧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속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델타 t는 0으로 보낼 때, 즉 시간의 변화량을 매우 작게 했을 때 시간이 매우 작으면 이동 거리도 아니죠. 또는 변이도 매우 작죠. 그래서 이것을 순간 속도라고 말할 수 있고, 매우 짧은 시간과 이제 매우 작은 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긴 리미트라는 표현보다 짧고 간단하게 d 델타의 소문자 d 델타 t분의 델타 x dt 분의 d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네,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간 속력은 뭐라고 하겠어요? 순간 속력은 네, 맞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이동 거리라고 표현을 하겠죠. 이거를 이동 거리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속도에서도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둘로 나누어 보면, 먼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네, 앞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총 걸린 시간분의 네, 위치의 변화량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총 걸린 시간분의 네,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변화량이라고 하는 델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현하기를 x의 1 빼기 x의 0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얘를 나중 위치, 얘를 처음 위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to 1으로 표시했어요. 그게 요 2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력, 1이라고 하는 건 처음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2 빼기 v1은 네, 델타 v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벡터라고 표시하는 것을 우리는 써줘야 되겠죠. 네, 가속도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가속도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사용한 것을 그대로 말로 표현을 해보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다라고 한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짧게 보낸다라고 하면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것을 이렇게 수로 표시를 해보면,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주면 좋겠죠. 가속도 벡터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x라고 표시한 거는 x방향의 순간 가속도를 의미했다.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요거는 뭐였죠? 네, 평균 가속도인데 그때 시간을 매우 작게 0으로, 시간 간격을 0으로 보낸다.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럼 델타 t라고 했고요. 그것을 델타 v에서부터 나누어주면 그게 순간 가속도이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v라고 하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dx 나누기 dt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여기에다가 v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dx 나누기 dt를 다시 t로 매우 짧은 dt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d제곱 x 나누기 dt 제곱 또 한 번 t로, 짧은 시간 t로 나눠준다. 그래서 d제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의 개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직선으로 쭉 뻗은 100km 길이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를 100km/h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km의 속력으로 돌아왔대요. 굉장히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100km/h의 속력으로 갔어요. 그것도 100km 나요. 그런데 그보다 2배나 빠른 200km/h로 돌아왔어요. 그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평균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구하시면 좋겠어요? 갈 때는 100km/h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150km/h. 그러니까 평균이면은 100 더하기 150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아니죠. 여기 200이죠. 그러면 100 더하기 200 나누기 2 그러면은 300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150km/h가 평균값 아닐까요? 정말 맞을까요?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구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해보면 100km를 갔다가 갔다 왔다 이렇게 왕복을 했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100 더하기 100 전체 킬로미터다. 200k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 걸린 시간은 갈 때의 시간과 올 때의 시간이 다르므로 T1, T2라고 해놓고 갈 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km를 1시간 동안에 가는 빠르기로 100km를 갔으니까 이때 걸리는 시간은 1시간이죠. 그 다음에 T2, 올 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T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올 때의 시간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200km/h의 속력으로 100km를 갔어요. 그렇게 되면 0.5시간이 걸리죠. 그럼 전체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1.5시간이에요. 그러면 2분의 3시간이 걸렸고 총 200km를 갔으니까 답은 3분의 400km가 km/h가 되네요. 어때요? 아까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값이 틀리네요.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우리가 나중에 구했던 공식으로 사용한 3분의 400이 맞죠?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균 속력에서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에 대해서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올 때 두 회의 횟수의 평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는 지워놓고요. 이번에는 평균 속도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이 있죠. 그러면 평균 속도는 정의가 뭐죠? 벡터이고요. 이때 평균은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가 되죠. 변이. 그런데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은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평균 속도는 0이 됩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도로상에서 1차원 운동이죠. 일직선 1차원 운동입니다. 주행 연습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동을 조사하여 얻은 위치 시간 그래프이다. 이번에도 자동차인데 우리가 이 자동차의 운동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위치가 변해왔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위치 시간 그래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의 이름을 그리고 Y축의 의미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물리량 의미를 먼저 쓰고 이렇게 해서 YX축 그래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위치 시간 그래프도 있고요. 속력 시간 그래프도 있고요. 그래서 Y축은 자꾸 바뀌고요. X축은 거의 시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우리는 YX 위치 시간 그래프 또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래서 시간에 대한 어떤 물리량의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 자동차의 운동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Y축이 위치인데요. 처음에는 위치가 0에서부터 120, 360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통해서 다시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원래 상태의 위치로 돌아오고 있어요. Y축 값이요. 그래서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여기가 되겠네요. 그때 시각은 몇 초죠? 네, 9초입니다. 두 번째, 15초 동안 이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하고 물어봤어요. 15초 동안의 평균 속도. 그래요?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네.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평균 속도는 이렇게 벡터하고 평균 이렇게 쓸게요.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변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15초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이는 몇 미터죠? 120m 갔다가 360m가 다시 120m 왔으니까 네, 플러스 120m가 변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5초 동안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하고 물어봤어요. 속력이요? 그러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죠. 평균 속력은 벡터 표시 없애고 델타 t 어떤 시간 동안에 이번엔 델타 s의 벡터가 아니고 이동 거리가 돼요. 그러면 총 걸린 시간은 15초 똑같고요. 이동 거리는 어때요? 네, 이동한 거리의 실제 총 경로의 길이를 이동 거리 그러면 120m 갔다가 그 다음에 360까지 갔어요. 그러면 얼마를 더 갔죠? 네, 140을 더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어요. 120을 돌아왔으니까 140을 더 간 거죠. 그러면 360이 140이니까 총 15분의 500. 그러면 3분의 100 미터 퍼 세크. 네. 그러면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은 많은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평균 속도는 우리가 15분의 120이었어요. 여기서 15라고 하는 것은 x 시간의 변화량 여기까지가 시간 15고요. 일단 120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 여기까지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 하나는 벡터고 하나는 스칼라네요. 이 두 개의 값의 변화량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의 변화량 또 y의 변화량으로 볼 수 있고 여기를 연결하면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과 끝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같구나 라고 기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